시총 큰 회사들은 앞으로 올라봤자 뭐 5배, 10배 오르기 힘들지 않습니까? 근데 엄청나게 시총이 낮은 코인들은 심지어는 50배, 10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현상이 충분히 생길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코인 발행 양을 좀 보셔야 됩니다. 지금 현재 가격이 몇백 원 한다고 해서 와 싸니까 많이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. 현재 알트코인 분위기는 어떤 상황인가요? 몇몇 알트들을 제외하고는 비트코인의 상승폭만큼 못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알트들에 대해서 지겨워하는 거거든요. 그 수많은 알트 중에 내가 가진 알트가 따라가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밈코인 위주로 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. 도지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죠.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좀 강세를 이뤄냈어요. 그리고 시총 상위 알트 위주로 먼저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동안 전혀 거의 따라가지 못하다가 전고점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횡보나 하락한 게 아닌 비트코인의 한 절반 정도는 따라서 지금 가고 있다.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알트들은 이제 서로 또 돌고 돌면서 약간씩 시세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올라가야 된다. 시장 파이를 좀 크게 먹어야 된다. 흔히 말하면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거든요. 과거에는 보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%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알트코인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, 이번에도 뭐 알트코인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60대 중반까지는 가지고 알트들이 따라 올라가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트코인 불장이 오지 않겠나, 그렇게 보는 것이죠.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이제 지겨웠던 시기는 좀 지나고 서서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펙타클하게 지금부터 막 올라간다고 말씀은 못 드리더라도 그래도 나름 마이너스 많았던 분들이 마이너스 폭을 좀 줄이고 있는 과정이다,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. 비트코인 최고점 시기가 언제일 것 같나요? 그 시기는 그냥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고요, 아니면 내년 말이 될 수도 있다. 저는 그 두 가지 봅니다. 3월이나 4월 이전에 한번 전반기라고 하죠. 전반기에 그 시세를 줬던 적이 2021년도입니다. 그리고 2021년도에 다시 또 하락이 한 절반 정도 왔었거든요. 그리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재차 상승해서 보름장이 펼쳐졌습니다. 그게 2021년도고, 2017년도에는 또 달랐습니다. 초반에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연말에 10월, 11월, 12월 정도까지 상승폭이 엄청나게 큰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. 그 두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? 2021년도를 따라간다면 3월이나 4월 안에 그 시세를 먼저 크게 한번 줄 것이고, 아니면은 또 한번 우리에게 1년 내내 변동성을 좀 주다가 연말이나 하반기를 기점으로부터 엄청난 상승을 이뤄내는 그런 시세를 주지 않겠나, 그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시나리오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. 리플이 최근에 급등한 이유가 있을까요? 우선은 또 새 정부의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다 보니까 그 리플의 창시자가 브래드 갈링하우스로 우리가 흔히 빵형이라고 하거든요. 그 사람 최근 트위터를 보면 꼭 트럼프하고 이야기가 잘 될 것처럼, 만난지 안 만난지는 모르지만 마치 만난 것처럼,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분위기가 흘러갔는데, 뭐 만났든 안 만났든 그거는 둘째 치고라도요, 일단 미국 정부에서 SEC 의장을 뭐 갈아치울 것이다 이런 공약도 있었잖아요, 트럼프가. 그러면 리플의 가장 악의적인 그런 규제를 잡고 방해를 하고 소송을 걸고 지금까지 계속 싸워왔던 게 SEC인데, 친암호화폐 의장으로 SEC 위원장을 교체를 해버리면, 그리고 뭐 사임을 하고 나갈 수도 있겠죠. 그럼 더 이상의 이제 리플에게는 묻고 두거나 수갑을 채워둘 만한 악재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오히려 미국 내에 있는 어떤 코인 회사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규제가 없어지면 오히려 그걸 좀 키워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. 그러다 보니까 리플이 최근 족쇄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. 이더리움의 현재 상황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?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, 현재 시점에서는. 물론 ETF 자금을 통해서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, 우선은 비트코인의 분위기가 일단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, 같은 ETF면 비트코인 ETF로 들어가고 싶은 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고, 나중에 이더리움 ETF로 돈이 더 많이 흘러가려면 이더리움은 항상 트렌드를 좀 먹고 사는 그런 코인이었거든요. 예전에는 ICO 열풍 같은 그런 트렌드를 먹고 살았고, 또 다른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NFT, 디파이 이런 산업을 키우겠다 이러면서 그런 게 또 핵심 트렌드가 돼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, 스테이킹이나 이런 것들도
거기에 더 보탰고 올해 화두는 뭐냐, 이게 막상 여론을 확 끌어당길 만한 그건 트렌드가 없었다. 그럼 이런 분위기를 또 뭔가로 인해서 만들 텐데 뭐가 될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 RWA, 실물 자산 토크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. 그리고 트럼프 자녀 중에서 디파이 사업을 하는 자녀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디파이를 수중 위로 좀 띄우지 않겠느냐, 그런 우리가 예측도 좀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그 시장 트렌드, 암호화폐에서 이더리움이 어떤 트렌드로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,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. 그래서 그런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더리움도 자연스럽게 자금이 유입될 거고 비트코인 따라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역시나 좋은 시세를 보여주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죠. 요즘 유행인 밈코인 투자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?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코인이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더 오를 거다 더 오를 거다 생각하고 따라서 하잖아요. 그러니까 눈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. 언제 내가 막차를 타는 것인가. 막차 타는 사람 분명히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구조적으로 민코인 같은 경우는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 아니고 그 어떤 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도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진짜 눈치 게임 그 자체, 그리고 시총이 말도 안 되게 너무 큽니다. 뭐 몇 조씩 되고 그 개수도 너무 많고 발행량 또한 무한이고, 이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 자산이냐 하면 한정된 자산이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그런데 아무리 뭐 민코인 열풍이다 하더라도 무한 발행되는데 가치가 올라가게 하겠어요?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이 노도나도 투기 열풍으로 따라서 하니까 가격은 오르는 거고, 결국은 마지막에 탄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나올 수밖에 없다. 알트코인의 단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? 일단 리스크가 크죠. 알트코인은 어떤 리스크들이 있냐면 언제 상장 폐지가 될지 모르는 코인들이 존재해 있다. 물론 뭐 하루아침에 잘 나가는 코인들이 막 없어지고 이렇진 않지만, 그래도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발굴한 그런 코인들이 갑자기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,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? 그 알트코인을 만든 회사들의 대표들도 사람이다. 그리고 대부분 코인 회사의 CEO들은 젊고 청년들이 많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코인을 매단에서 팔아가지고 큰 돈이 생겼으면은 그런 돈을 만져보지 못한 그런 젊은 CEO들은 내가 이걸 사업을 해서 잘 추진해서 회사를 꾸려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흔들리는 회사 대표들도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카를 타고 뭐 요트를 타고 매일 방탕한 생활하고 유흥을 즐기고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프로젝트는 뒷전으로 하고,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오히려 자금을 다 깎아먹고 퇴출당하고 이런 현상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타트업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언제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늘 존재한다. 다만 그중에서 내가 투자한 곳이 정말 아구가 딱 맞아떨어져서 그런 회사들이 그 프로젝트를 잘 추진해서 제대로 된 회사로 성장하고 그 코인이 각광받는 그런 코인으로 부상했다. 그러면 대박이 나는 거죠. 수익률은 비트코인보다 엄청나게 크게 누릴 수 있고, 하지만 리스크 또한 완전 제로가 될 수 있는, 리스크가 제로가 아니고 내가 투자한 금액이 제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된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트코인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나 팁이 있을까요? 그걸 알고 있으면 저도 그런 코인들만 잘 골라서 투자해서 대박이 났겠죠. 실질적으로 투자라는 게 우리가 나와 있는 데이터 또는 회사의 분석 자료들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우리가 미국에 있는 그 코인 발행사의 대표를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. 사람이 하다 보니까 리스크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. 옛날에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종목을 선택하는 1순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회사의 CEO를 만나본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. 그 정도로 이제 회사의 대표의 그 운영 철학이나 경영 철학, 그리고 경영하는 방식,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추진하는 그 도덕성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. 하물며 이 코인 시장은 진짜 하루아침에 먹튀하고 나가는, 예전에 루나 사태를 보셔도 아시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잘 나가던 코인이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망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진 말란 법이 없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리스크,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야 된다. 알트코인 투자 전략은 무엇인가요?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보고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방법들이 흔히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.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시총이 이미 많이 커져버린 코인보다는 좀 작은 코인을 발굴하는 편이에요. 왜냐하면은 시총 상위 코인들을 잘 골라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오히려 내가 분석할 줄 모르고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오히려 시총 상위 종목들을 여러 가지 사서 시장 움직임, 수익률에 따라가는 그런 투자가 오히려 좋을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나는
그래도 망할 때 망하더라도 진짜 모래밭에서 진주를 찾는 그런 느낌으로 특정 알트를 한번 제대로 투자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코인마다 그 백서라는 것도 읽어보고 그 코인에 대한 분석을 다 하겠죠. 그러다 보면은 어떤 투자 방식이 좋겠냐, 대박이 나고 싶으신 분들이니까 일단 시총이 작아야겠죠. 왜? 시총 큰 회사들은 앞으로 올라봤자 뭐 5배, 10배 오르기 힘들지 않습니까? 근데 엄청나게 시총이 낮은 코인들은 심지어는 50배, 10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현상이 충분히 생길 수 있으니까요. 일단 그걸 보시고, 그리고 코인 발행 양을 좀 보셔야 됩니다. 지금 현재 가격이 몇백 원 한다고 해서 와 싸니까 많이 올라갈 거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. 발행 수량이 얼마나 많아지고 그 제한폭이 어느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가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. 시장에 계속 그 많은 물량이 풀리면은 아무리 싼 코인이라도 더 싸 보이겠죠. 그러다 보니까 액면가에 있는 그 가격만 보지 마시고 총 발행 개수 이거를 좀 유의해서 보셔라. 그리고 또 다른 트렌드, 어떤 테마나 재료에 속해 있는가를 좀 보시면 좋은데요. 그 아까 말씀드린 뭐 RWA나 디파이나 뭐 NFT나 여러 가지 산업군들의 AI나 이런 데 속해 있는 그런 코인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내가 살려는 코인이 어떤 테마와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고요. 그리고 뭐 특정 플랫폼, 어떤 플랫폼에서 활용이 가능한 코인인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좀 보시고, 그리고 가장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, 글로벌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그 코인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그것도 좀 판단해 보시면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모든 그 중소 코인들이 내세우는 최종 목표가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카카오라는 회사였잖아요. 우리가 카카오톡을 할 때 처음엔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저들이 실제로 사용하면서 거의 전 국민이 이제 카카오톡이 사용하게 됐지 않습니까?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수익 사업을 해도 전환을 해도 그게 흑자로 전환되고 실제 사업은 확장되고, 그렇듯이 이제 코인도 마찬가지죠.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 어떤 것인가. 뭐 다들 우리는 실사용을 표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사용할 것이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우리도 곰곰이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. 백서란 걸 보면은 모두가 자기네들 프로젝트는 좋고 유망하고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말만 들어보면 혹해서 좀 따라갈 것 같은데,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걸 사람들이 사용을 할까?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가 만든 그 코인을 피부로 와닿게 사용할 수 있을까? 그리고 특정 국가나 특정 어떤 산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을까?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?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. 오히려 그런 거 보면은 시총 작은 특정 코인이 어디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회사나 공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, 특정 게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한정적인 것도 있는 반면에, 민코인이 오히려 지금 전 세계에서 더 많이 사고 화성 갈 거니까 도지코인을 산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. 왜냐면 화성에서 실제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요.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차라리 민코인이 네트워크적으로는 또 훨씬 좋은 게 아닌가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초기에서는 이것들이 우리가 현혹시키고 와 무엇이 맞는 것인가 정답이 왔다 갔다 하죠.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투자 차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도 나는 민코인은 안 건들겠다. 오히려 모래에서 진주를 발굴하겠다. 이런 투자를 하는 게 옳은지, 오히려 민코인에 따라서 뭐가 옳다 그러다고는 할 수 없어요. 어차피 다 돈을 벌러 이 시장에 온 거기 때문에. 하지만 본인만의 소신과 원칙, 나아가야 될 길은 좀 정하셔라. 이건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.